안녕하세요. 저는 선배시민자원봉사단 JWBC 김성옥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배시민자원봉사단 JWBC 김옥희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배시민자원봉사단 JWBC 신영분 아나운서입니다. 회원 여러분, 두 번째 중원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날씨도 춥고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바깥 활동도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돕고 응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와 관련된 따뜻한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노래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서른도가 부릅니다. 보랏빛 엽서. 보랏빛 엽서에 실려온 향기는 당신의 눈물인가 이별의 마음인가 한숨 속에 묻힌 사연 지워보려 해도 떠나버린 당신 마음 붙잡을 수 없네.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 스며려간 얼룩진 일기장에 다시 못 올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 스며려간 얼룩진 일기장에 다시 못 올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다시 못 올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오늘 방송에서는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글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두 개 다 가지면 행복하니 인데요. 권영심 작가가 쓴 글입니다.
두 개 다 가지면 행복하니? 초등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 반에 보통 70명이 넘어서 콩나물 시로반이라고 불렸었거든요. 쉬는 시간에 운동장을 내려다보면 거짓말 안 보태고 새까맣게 보였어요. 원래 4학년이 되면 남반과 여반으로 나뉘는데 내가 들어간 반은 남녀 합반이 되어가지고 6학년 때까지 그대로 올라갔어요. 몇 학년 때인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내 짝은 몹시 마르고 까무잡잡한 아이였어요. 작은 도시락을 한 번도 가져오지 않았고 옥수수 빵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빵도 다 먹지 않고 남겨서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것이었어요. 연필이나 공책도 없을 때가 많았고 그림 도구는 아예 준비를 해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것을 많이 썼는데 정말 아껴서 잘 쓰려고 하는 것이 보여서 반쯤 쓴 크레용 세트와 도화지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인가 그 애가 빵을 받아서 자리에 앉는데 그 냄새가 너무 맛있어서 내 도시락과 밥 바꿔 먹자고 했습니다. 그래도 되냐고 하면서 짝은 너무나 맛있게 도시락을 비웠고 나는 옥수수빵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나는 그 시절만 해도 빵 하도 좋아해서 빵순이라 불렸고 옥수수빵은 밥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아버지께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저 미소를 지으시면서 밥을 많이 담아가라고만 하셨습니다. 다음 날도 바꿔 먹었는데 그 애는 반 정도 먹고 남겨서 노란 빈 도시락에 모두 담아가는 것이었어요. 나는 왜 그러냐고 묻지도 않았고 집에 와서 아버지께 미주알 고주알 있었던 일을 다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짝이 어디 사냐고 물어보셨는데 나는 그의 집에 가본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일이 되풀이되고 어느 날 아버지께서 하굣길에 나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짝과 함께 나오던 길이었는데 아버지께서는 그의 집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짝은 무서워하면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쌀밥과 바꿔 먹은 일을 들켜서 혼을 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울었다고 훗날 그 애가 내게 말해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무릎을 구부리고 앉으며 다정하게 그 아이를 안아주셨고 우리는 함께 짝의 집까지 걸어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고갈산 밑의 동네는 온통 루핑 지붕으로 된 집이었고 생전 처음 가보는 이상한 세계였습니다. 나는 못 들어가고 아버지만 들어갔는데 한참 만에 나오신 아버지의 손을 잡고 동네를 벗어날 때까지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입을 여신 아버지께서 짝에게 잘해주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네 나이 때야 이래 한참 먹을 때인데 도시락을 남겨서리 집에 가져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리. 아버지의 그 이유가 궁금했던 거야. 밥을 가져가서리 저녁으로 먹는다면 그렇게 굶기는 부모는 없을 부모 아이가. 근데 내 짝은 그 밥을 가져가서리 물을 넣고 끓여서 병든 아버지께 죽을 끓여 드린 거지. 새카만 보리밥만 먹었으니 목이 껄껄해서 밥도 잘 못 드시다가 쌀죽을 먹고 옹기를 차렸다 하시는구나. 심청이 못지않은 아이지. 아버지께서 짝을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지 난 모르지만
짝의 어머니가 시장에 난전 한 곳에서 고정적인 장사를 하시게 되었고 쌀가머니가 왔다고 그 애가 내게 울면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애가 심청이 같은 효녀이기에 작은 도움을 주었다고만 하셨고 나도 그렇게만 알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알면 시끄러워지고 싸움이 나기 때문에 그런 일은 말하지 않는 게 좋다 생각했거든요. 언제나 말하지만 우리 집은 부자가 아니었고 때로는 아버지의 자선활동은 우리 집 형편에 지나치다 생각했습니다. 장사해서 남 다 퍼준다고 엄마가 짜증내시면 아버지는 웃으시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다. 2개 다 가지면 행복하네. 국간에 많이 쌓아두면 더 행복하냐고. 조금만 나눠주면 신간이 편한데 그거이 더 좋지 않네. 조금만 나눠주면 신간이 편하다. 신간이 편하다는 말의 뜻을 나는 요즘 알아가는 듯하다. 2개 가지고 있어서 행복이 2배가 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어서 그 행복감이 주는 느낌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2개를 나눠 나는 1개만 있게 되었는데 그 충만한 느낌은 2배, 3배가 되니 아버지가 왜 그렇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남을 도우는 일을 많이 하시는지 이제야 알게 된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그저 습관이 되어 나눈 시간이 조금도 아깝지 않았다. 두 개 다 가져서 행복하니? 껄껄 웃으시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듯하다. 네, 마음이 따뜻해지는 글이었는데요. 누구에게나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혼자 헤쳐나가야 한다면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렇기에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현재 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다양한 봉사단, 선배 시민들이 공동체를 위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앞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도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전철 안에서 생긴 일을 여러분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난 1월 중순경 병원 진료를 받고 집에 가려고 전철을 타러 지하 승강장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격이 작고 왜소한 할머니께서 보행 보조기를 밀고 오시기에 제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니 그분께서는 자연스럽게 제 앞에 서시고 전철문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내리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타고 저도 할머니 뒤에서 차를 탄 후 문이 닫히고 저는 다음 역에서 내려야 하니까 출입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께서는 허리를 구부정하게 보행 보조기를 잡고 서 계셨고 그런데 아무도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사이 차가 출발하려고 조금 흔들림과 동시에 할머니의 보행 보조기가 미끄러지면서 거기에 의존하고 계셨던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로 제 옆에서 벌어진 일이라 저는 얼른 할머니를 부축해서 일으켜 드리려고 했으나 작고 왜소한 분이지만 온 힘을 다해서 제게 매달리니까 저도 함께 넘어질 것 같아서 잡은 손을 놓고 출입문 옆 철제 구조물을 한 손으로 잡게 하시고 다른 한 손은 제가 잡아드리고 겨우 일어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치신 곳이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요. 비록 짧은 순간에 생긴 일이지만 바닥에 주저앉은 할머니께
손을 내미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움을 드리려 한 저는 힘이 딸려 제대로 도울 수도 없었습니다. 할머니께서 고맙다는 말씀은 여러 번 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민망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벌써 제가 내릴 곳에 도착해서 할머니께 조심해서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를 하고 내렸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잠깐 동안이라도 전철 안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 또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저는 비록 힘이 부족하지만 손을 내밀었을 것이고 다른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더라도 내 힘이 부족함에 안타까울 뿐이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힘없는 두 노인들이 넘어져서 안간 힘을 쓰는데 남의 일이라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승객들의 마음은 보기가 좋았을까요?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조금은 야속한 기분도 들었고요. 힘으로 타인에게 도울 수 있는 것은 내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얼마나 있는가를 계산하고 도와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 같이 아무 느낌 없이 그냥 보기만 해도 되는 건지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걸까요? 아주 순간의 일이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더욱 소중하니까 우리 모두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무엇이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의 작은 힘이라도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 수 있기에 이웃의 어려움이나 불편함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 건강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말하다 보니 벌써 노래 듣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다음 곡은 어쿠스틱 콜라보의 응원가라는 노래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대여 쉽지 않은 하루였죠. 마음 먹은 일 하나도 되지 않는 힘든
그대여. 맞아요.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원래는 봉사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건강이 안 좋아지다 보니 그러한 활동도 못하게 돼서 안타깝더라고요. 모두 건강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점 아시죠? 그래서 제가 건강해지는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몸이 무거운 경우가 다들 있으신지요? 예를 들어 장이 불편한 증상이 이어져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경우 겪어보셨죠? 이럴 때 몸속을 청소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공장을 거친 약재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천연식품이 효율적이고 안전하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계실 텐데 주변의 흔한 식이섬유 음식이 몸을 청소하는 역할은 한답니다. 그렇다면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는 위액 분비를 촉진시켜 음식물의 소화 흡수를 돕고 배변 활동을 돕는데요. 사과의 식이섬유는 혈관에 쌓이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동맥경화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시래기입니다. 시래기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수치를 낮출 뿐 아니라 장내 독소 및 노폐물을 배출시켜 대장암 예방도 돕는다고 하는데요.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해 뼈를 튼튼하게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세 번째는 강낭콩입니다. 강낭콩은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몸속 음식물의 열량을 줄여 다이어트와 동맥경화 예방을 도우며 어린 깍지 강낭콩은 당뇨병, 심장병, 고혈압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비타민 B군이 많아 피로 회복과 면역력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는데요. 성장기 어린이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100g 중에는 칼슘이 34mg 있는데 특히 사람의 몸에 흡수되기 쉬운 상태여서 칼슘 섭취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며 칼륨은 혈압을 내리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피로를 막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저희도 앞으로 위에 있는 음식을 먹고 모두 건강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면 저는 그 노래가 떠오르는데요. 모두 알고 계시는 유명한 곡입니다. 김혜연의 뱀이다. 노래 들으시겠습니다. 뱀이다 뱀이다 몸에 착도 맛도 좋은 뱀이다 뱀이다 그놈의 뱀을 사로잡아 우리 아빠 보약을 해드리며
오늘도 정말 뜻깊은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이야기를 듣고 감동의 눈물을 흘릴 뻔했다니까요. 네, 여러분,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방송에서는 더욱 풍성한 내용을 담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 회원님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